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을 점검해보는 특집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어와 영어에 잠식된 일상 속 우리말 사용 실태를 돌아봤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한글 파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어려운 행정용어를 순화어로 바꾸는 시스템까지 보급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한글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나 합성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어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자와 집회 참석자 등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일본어 또 영어가 섞인 간판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에 침투한 일본어와 영어 등 우리말 사용 실태를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 공구골목. 긴 거리를 따라 공구 상점 500여 개가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한때 골목 한 바퀴를 돌면 탱크도 만든다는 이곳을 걷다 보면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용어들이 눈에 띕니다. 바이브레다, 비니루, 브라시, 푸끼, 일본어 혹은 일본식 발음으로 된 영어 단어들이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뭐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예전 한 30년 전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 거. 특정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남아있는 일본어.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우리가 흔히 쓰는 일본어2 용어 중 꼭 가려 써야 할 50개를 선정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단어인데 다반사, 망년회, 이길 등이 꼽혔습니다. 일본어 소리를 빌린 일본식 음차어엔 무대뽀, 삑사리, 와사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잔고, 그리고 이빠이, 그리고 땡땡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솔직히 잔고가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사용을 했어요. 일본어인지 전혀 몰랐어요. 일본어의 경우 오랫동안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영어는 걷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영어 간판들이 잠식했습니다. 카페들이 보인 한 골목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골목 시작부터 끝까지 한글로 된 간판은 12곳 중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는 내용으로 바르게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배우고 나서 현장에 나가면 한국인들이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인들이 모르고 틀릴 때 굉장히 혼동스러워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국어를 포기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요즘 곳곳에서 이 TF 구성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들 쓰죠. 손다정 아나운서는 TF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네, 태스크포스의 줄임말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나 정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네, 맞습니다. 이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는 임시 조직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특별 전담 조직으로 바꿨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 중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단어와 외래어 표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광역지자체가 지난 5월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저가항공사 취향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영문과 한자, 줄임말로 된 행정용어가 수두룩합니다. 제목부터 TF, 이어 본문을 보면 팬데믹과 모기지, 조기 정착과 로드맵까지 모두 영문과 한자어 그리고 줄임말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순 우리말로 바꾸면 TF는 특별 전담 조직으로,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모기지는 근거지로, 조기 정착은 빠른 자리매김으로, 로드맵은 단계별 이행으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TF 태스크포스 팀. 뭐 그 임시팀 아니야? 긴급팀 같은 거? 근데 뭐 대중화돼 있는 행정용어지 뭐 지금은. 전달에 그게 더 안 되니까.
이제 뭐 외래어가 한국말처럼 된 거지 뭐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같은 중복 표현도 눈에 띕니다.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컨버전스 사업. 이 문장에서 융합과 컨버전스는 같은 말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호적은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됐습니다. 매도와 매수, 전입세대 열람, 재적 등본과 같은 한자 행정 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정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남도, 충남도와 강원도교육청 등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공문서에 우리말을 쓰고 외래어와 줄임말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각종 문서에서 외래어와 한자어 표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 변환 시스템까지 구축해 보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순화 시스템이다. 어디 지자체에 보급했대? 어디 엉뚱한 데다가 보급했나? 나는 못 들어갔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부터 고교 졸업생 이상이 어려워하는 공공용어를 좀 더 쉽게 바꾸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공용어를 쉽게 바꿔 표준화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행정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용어를 만들어서 너무나 무리하게 막 지나치게 국어 순화를 하면 사실은 좀 반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이 만들어 반포된 지 올해로 574돌째.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람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감염시키는 듯 관련 용어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번에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합성어 등을 사용하면서 쉬운 한글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엔데믹, 위드 코로나 등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이 언택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변조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이들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문맥이나 정황을 볼 때에 더 이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어떤 인간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난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나. 그 정도 정황으로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외국말보다 한국말 한글로 쓰는 게 훨씬 낫죠. 뭐 나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뭐 신세대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젊은 세대들이야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이렇게 기본적인 중년이 넘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꿍꿍 앓다가 나중에 저 뭐냐 하고 물어볼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좀 순수하게 한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Oh no, I never used before. I just found out last month, so in September. Yeah, it was new word for me. 국립국어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순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엔데믹은 주기적 유행, 에피데믹은 유행으로 고쳤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또 스니즈 가드는 침방울 가림막으로, 언택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뉴노멀은 새 기준이나 새 일상으로 고쳤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어려운 한자 등도 이해하기 쉽게 바꿀 것을 권장했습니다. 비말은 침방울로,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로, 지표 환자는 첫 확진자로 순화했습니다. 외국어와 한자를 합성한 단어도 비교적 쉬운 말로 대체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으로, N차 감염은 연쇄 감염이나 연속 감염으로 다듬었습니다.
어떤 정보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알기 어려운 외래 용어를 보다 쉬운 말로 다듬어서 지금 언론과 국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외래 용어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 생명과 관련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고자 하는 그런 태도,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단어는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전문 단어나 외래어보다 쉬운 우리나라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엔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달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깃을 여밉니다. 최근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성질이 비슷하고 증상 구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노인 같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독감 자체로도 몸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게 특히 코로나 같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게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황.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종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맞는 즉시 면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즉 10월 초 중순, 지금쯤이 예방접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15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 사고자 가운데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자 13명 가운데 12명이 민간위탁 미화원이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망자 대부분은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직영 미화원에 비해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조직폭력 관련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조직폭력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전북경찰은 최근 5년 동안 1,155명을 검거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행사가 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불법 영업 172명, 탈세 사채업 43명 순입니다. 박 의원은 과거 조직폭력 범죄는 유흥업소 등 이권을 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서민 대상 범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